오늘 이제 그 그래프 그리는 걸 지난 시간까지 이제 다 해서 우리가 최대 최소값 구하는 것도 연습을 했는데, 자 그래프 3차함수, 4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어요. 예. 소윤이는 앉아서 RPM 좀 풀고 있읍시다. 선생님 조금 이따가 수업 마치고 체크 좀 할게. 자, 여러분들 일단 2차 함수 할 때 했던 거 잠깐 한번 기억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2차 함수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요런 2차 함수를 생각했을 때 이 녀석이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 능형했을 때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지? 한 점에서 만나면 중근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 만나지 않으면 혹은 두 개 가진 거지. 그지? 실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2차 함수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방정식의 근의 개수랑 연결시켜서 배웠는데, 요게 이제 3차 함수, 4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만약에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럼 그 3차 방정식은 몇 개의 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3개의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접하는 게 하나 생기고 여기 이제 다른 데서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 가지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만나는 점이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 개의 실근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근의 개수를 확인해 볼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이 녀석입니다.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y는 f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결국 뭐가 된다? 이 교점의 개수가 바로 fx는 0이라고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다. 요거를 이제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차 방정식 또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근이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그래프를 알아야겠지, 그지? 자, 요건 이제 바로 우리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141페이지 필수예제 27번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는 0. 자,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확인을 해보래요. 자, 그럼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네,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면 얘는 뭘 생각해줘라?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요거를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알려면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 그지?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냐? 자, 그냥 주어진 이 3차식을 3차 함수 x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라고 일단 잡아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은 도함수부터 찾아봐야겠지? 자, 미분해보면 어떻게 돼? 3x제곱 빼기 6x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3x로 묶어주면은 x-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랑 어디예요? 0이랑 2죠, 그죠? 네,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겠어? 도함수의 부호가 뿔맛뿔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어떻게 휘어진지는 찾았고 얘를 이제 내가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x축, y축까지 그려줘야 돼. 자, x축, y축까지 그려주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극점이 잡혀요. 요 극점이 잡혀들 먼저 체크를 해주고, 두 번째로는 y절편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딘지를 찾아주면 돼. 자, 그러면 극점부터 찾아보자. 자, 요 점은 0, 얼마가 될까? 자, 원래 fx에서 0 대입시키면 y값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극소점 2, 얼마 되겠어요? 2 집어넣어보자. 2 집어넣어주면은 8, 그 다음에 4, 3, 12 빼기 12 더하기 2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0,2니까 x 대신에 0 넣었을 때 y값이 2니까 이게 y절편도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x축, y축을 그려가지고 그대로 이어주면은, 자, 극대점이 0,2니까 0,2 여기에서 이제 극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여기에서 극소점이 나오고,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은 조 모양 그대로 그려주면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겠지, 그지?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면 몇 개야 지금? 1개, 2개, 3개예요, 그죠? 예, 따라서 얘는 서로 다른 무슨 근을 가진다? 3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난 점을 찾으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 그린 거 되게 많이 연습했잖아, 그지? 이걸로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확인 체크 124번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이번엔 4차 함수도 한번 연습해봅시다. 확인 체크 124번에 4번. 이지 하나 풀었구나. 얼굴 많이 탔네. 쭉 풀고 첫 단에서 모를 거 없었어요? 요거? 여기다 조금 이라서 수업 남았지.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그래프 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4차 함수거든. 네, 4차 함수예요. 자, 일단 미분부터 해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더하기 3, 4, 12 x 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이 녀석은 4x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죠, 그죠? 4x 제곱. 자, 이렇게 묶어주면 어떻게 되지? 4x 제곱으로 묶어주면 x 더하기 3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그죠? 자, 도함수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지금. 3차 함수인데, 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는영했을 때 그를 얘가 구할 수가 있거든. 인수분해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자, x는 0에서 중근분 나오고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 3에서 실근 나오는 녀석이죠, 그죠? 따라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자, 마이너스 3이랑 0에서 x축과 만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3차 함수가 그렇게 되려면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그래 안 그래?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중근은 접하게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y는 f 프라임 x가 되겠어요. 이게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돼. 자, 그러면은 저기 가서 시험 보자.
자,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뀐 다음에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돼버리겠지, 그치? 자, 따라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느냐? 원래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자,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멈칫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죠? 네,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고 여기가 이제 극소점인데 극소점의 좌표부터 찾아보자.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3 넣어주면은 f 마이너스 3 값은 얼마나 되지? 요게 마이너스 3 4제곱해주니까 8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7에다 4배 해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08인가요? 마이너스 108 더하기 5 얘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7에다 5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2가 되겠네. 자, 여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2란 말이야.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0, 얼마야? 0, 대비켜주면 5죠. 그죠? 0,5예요. 자, 그럼 일단 여기다 x축, y축을 바로 그려보자. 요게 뭐가 돼? 요게 y축이 됩니다. x가 0일 테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 값이 여기가 5니까 x축은 어디다 그려야겠어? 요보다 약간 아래쪽에 한 요쯤 되게 x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 x축 위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x축 아래쪽에 이렇게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네. 자, 요렇게 이제 x축 y축을 그려주면은 원래 요 4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난 점이 어디랑 어디 생겨요? 여기랑 여기 몇 개의 점? 2개의 점밖에 안 생기네.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진다?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확인ሰር표 124번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주면 된다. 이거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지금 한 거를 조금 더 이제 3차 함수에다 응용을 해가지고 3차 함수가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진 경우가 있고, 실근만 한 개 가진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런 케이스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먼저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 하니까 이런 식으로 x축과 세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은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x축을 여기다 긋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다르면 된다. 이 사이에 x축이 끼어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이제 x축과 세 개의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게 되려면은 여기 극대값의 부호랑 극소값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데? 다르면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최고차항에서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음수일 때 생각해보면 음수일 때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해주면은 이때 극소점과 극대점의 부호가 어쨌든 간에 어때? 달라야겠지. 그치? 이렇게 되면 x축과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요 실선의 경우든 점선의 경우든 어쨌든 간에 극대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얘기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뭐가 되겠어요? 아, 이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부호가 달라야 된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이제 중근한계, 실근한계가 되려면은 그래프는 이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는 거니까 중근은 접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돼도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극대값, 극소값 또는 여기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나올 텐데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지? 0이 나와야겠죠. x가 접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 아니까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접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실근만 한 개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근만 한 개인 경우는 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던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점만 나오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는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또는 처음부터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런 세 개의 상황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 위의 그래프는 만약에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한다고 치면은 요 두 개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둘 다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거나 극대극소가 둘 다 아이고 미안. 첫 번째랑 두 번째 똑같게 그렸네. 미안. 첫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죠. 이런 식으로.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무수거나 둘 다 양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은 x축과 만나는 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의 곱이 얼마? 양수가 나야 돼요.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또는 어떻게 돼? 극대값 극소값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도 한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경우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가 뭐 서로 다른 3개냐 아니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2개 나오냐 아니면 실근만 1개 나오냐. 실근이 아예 안 나올 수 없어요.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 1개 무조건 가집니다. 왜? 이렇게 그리던 x축을 어딘가 그리면 무조건 1개 점에서 만난단 말이야. 3차 함수는. 그래서 3차 함수는 무조건 실근 1개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3차 함수는 실근 1개 무조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더 따질 때 나머지 2개가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중근으로 나오냐 아니면 실근만 1개 나오냐, 이 차이는 극대극소값의 그 부호로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필수예제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42쪽 필수예제 28번. 자,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12x 빼기 k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게 하는 k값 또는 중근 하나 실근 1개를 가지게 되는 k값 또는 뭐 이제 실근만 1개 나오게 되는 k값, 이런 범위나 값을 찾아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기 위해서 주어진 3차식을 3차 함수로 이렇게 세팅을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고, 자, 이 녀석에다 이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자. 자, 도함수 구해보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니까 얘는 6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 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얘는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 마이너스 2랑 x 더하기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버리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은 아래로 보는 게 2차 함수고 x축과 만난 점이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나게 되니까, 자, 원래 함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겠어? 도함수의 부가 뿔마플 이렇게 바뀌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야. 자, 그럼 요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나?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얼마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 빼기 3 더하기 12 빼기 k니까 7 빼기 k가 나오겠네. 자, 여기 y좌표 값은 7 빼기 k 요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극소점 얘는 2, 얼마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2 대입시켜주면 8이 16 마이너스 43 12 빼기 2 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24 빼기 k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36이네. 거기다 16 더해주면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0 빼기 k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상황을 봅시다.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은 이 녀석이 양수, 이 녀석이 음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단 말이야. 그지? 네. 따라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7 빼기 k는 어떻게 돼야 돼? 양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빼기 k는 어떻게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되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요거 k값 범위 찾아주면은 얘는 k가 어떻게 돼? k 넘겨주면 k는 7보다 작고 얘는 k 넘겨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x축이 요거랑 요거 사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난 점이 몇 개? 3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요렇게 x축이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x축이 요렇게 그려진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부등을 등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죠? 따라서 x값은 7이거나 또는 x값이 아니고 k값, 그냥 요 경우에는 k값이 7이거나 또는 k값이 마이너스 20이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가진다는 얘기예요. x축이 이렇게 지나면 여기 중근 실근, x축이 이렇게 지나면 여기 실근 여기 중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실근은 하나만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x축이 위쪽이 이렇게 그려지면 둘 다 음수, x축이 이쪽 아래쪽에 그려지면 둘 다 양수값이 되겠죠. 극대음수값이. 그죠? 그럼 한마디로 뭐야? 둘 다 두 개 곱한 게 부호가 같으면 된다는 얘기요. 따라서 3번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7-k랑 마이너스 20-k를 곱해준 게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식이 어떻게 돼요? 얘 마이너스 1로 끄집어내고 얘도 마이너스 1로 끄집어내주면은 k-7과 k 더하기 20을 곱한 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테니까 2차 부등식 풀어주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0에서 7 사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지, 그치? 그죠? 요거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얘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어차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랑 요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극대극소값의 부호가 같으면은 실근이 이렇게 하나에서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따주면 되겠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이해돼요? 아, 미안. 미안. 요게 0보다 크니까 K값의 범위가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요거 실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연습 한번 해보자. 똑같은 문제로 숫자만 바꿔서 125번 문제, 확인체크 125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성수기 졸고 있나? 오늘도 선생님 목소리가 감이 높지요? 치곤증? 잘 풀겠고. 자, 풀어가나? 풀었나? 쉽지? 자, 조금 전에 배운 대로 풀면은 1번 답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질 범위는 K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는 뭐가 되겠어요? K는 마이너스 2 또는 K는 2. 그 다음에 한 개의 실근을 가지면 이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K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볼까요? 다른 관점에서. 자, 요거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푸는데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이다. 요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이 2차 방정식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얘를 이제 이 함수를 통째로 fx로 잡아가지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x축과의 교점 두 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얘를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자, 마이너스 x 빼기를 이항을 시켜보자. 그럼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얘는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하나랑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 하나랑 y는 x 더하기라는 직선을 하나 그려가지고 요 교점의 x좌표들도 요거랑 근이 어떻게 나올까? 똑같게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함수 하나로 생각할 거냐 아니면 함수 두 개로 갈라 생각할 거냐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두 개 모두 결과값은 어때? 그는 똑같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함수 두 개를 쪼개서 푸는 게 조금 더 쉬운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푸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얘를 요 K를 내가 모르잖아 지금.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래서 K만 이항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K만 이항을 시켜서 어떻게 접근시켜보냐 x제곱 빼기 3x는 K 요렇게 3차 함수 미지수가 없는 3차 함수 하나랑 그 다음에 상수 함수 하나 요렇게 이제 쪼개볼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렇게 쪼개서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fx는 x세제곱 빼기 3x라는 이런 3차 함수로 두고 얘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줄 수가 있어? 그래프를 되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자 정확하게 그려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도함수 f'x는 어떻게 되지? 얘는 3x 제곱 빼기 3이 될 거고 얘는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1이 돼서 3배의 x-1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린단 말이야. 자 그럼 요거 2차 함수가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부르기 2차 함수고 마이너스 1과 1에서 x가 두 점에서 만난다. 도함수의 보는 뿔맛뿔. 그럼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지, 그지? 이렇게 돼버리고 자 여기가 이제 극대점 마이너스 1, 얼마가 나요? 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시켜보자. 마이너스 1 대입시켜주면은 플러스 2 나오고요. 자 여기 x 대신에 1 대입시켜주면 얼마 되지? 마이너스 2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이제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x축 y축을 그려주면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고 x가 1일 때가 여기니까 여기다가 이제 y축을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 되겠죠. 마이너스 2랑 1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의 정 가운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y축, x축을 그려놓으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모양으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지게 되겠어요. 그죠? 네, 정확하게 그려지게 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y는 k라는 상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럼 y는 k를 여기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상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y는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 k 값이 플러스 2에서 여기 마이너스 2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존재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거란 얘기야. 따라서 k 값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사이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y는 k를 내가 정확하게 여기 극대점의 위치나 극소점의 위치에 긋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중근이랑 실근 하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치? 플러스 2에다 그어주면 여기 접하고 여기 하나 나오고, 그죠? 마이너스 2에다 그어주면은 여기 한 근 나오고 여기 중근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따라서 중근 하나, 실근 하나를 가지게 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게 하려면 플러스 2보다 위쪽에 그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보다 아래쪽에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그죠? 그죠? 네. 그래서 k가 2보다 크거나 또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통째로 하나의 함수를 갖고 극대 흡수값을 찾아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극대 흡수값에 뭐가 튀어나와? 미지수가 튀어나오잖아. 좀 보기가 싫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모르는 상수는 아예 등호를 기준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함수 하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못 그리는 상수 함수 하나 생각하고 해가지고 요 fx의 그래프를 예쁘게 정확하게 아주 그려준 다음에 y는 k라는 상수함수도 우리가 그리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려봤을 때 k를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가 갈려지게 되겠지. 그지? 네, 그걸 기준으로 따져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지만 푸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필수의 제 30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 자, 144쪽 넘어가세요. 필수의 제 30번 문제. 자, 요 녀석을 조금 전에 썼던 함수 두 개 분리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문제를. 자, 함수 두 개 분리하는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9x 더하기 k는 0이라는 요런 이제 3차 방정식인데 이 k만 내가 이항을 시켜보자고. k만 이항시켜서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9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난 여기서 좌변에 있는 녀석을 fx라는 3차식으로 잡을 거예요. 이렇게 좌변에 있는 녀석을 fx라는 3차식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녀석을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이렇게 잡아서 따로따로 그려볼 겁니다. 알겠죠? 네, 따로따로 그려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fx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해주고요. 자, 얘는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될 거고 인수분해해주면 얘는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과 1이에요. 지금 도함수의 부호는 뿔막뿔로 바뀌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증가함수 증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그려주고요. 자, y축은 대충 어디 있을까 보니까 1보다 약간 작은데 한 칸 전에 한 여기쯤에 y축이 있을 거야. 지금 y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축을 그려주기 위해서는 요 극값을 내가 좀 찾아봐야 돼. 자,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3, 얼마인지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 얘가 1, 얼마인지 이걸 이제 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녀석에서부터 f 마이너스 3 값부터 찾아보자.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플러스 27이 되니까 여기 3, 마이너스 3,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f 1 값도 찾아보자. 1 넣어보면은 1 더하기 3 마이너스 9니까 얘는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x축은 요거보다 5칸 올라간대. 한 여기쯤에다가 x축을 그려주면 되고요. x축과 y점이 정확하게 만나는 점이 원점이죠. 왜? x 대신 0 넣으면 y값 0 나오니까 여기 원점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어. 그지?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다 y는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이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려면은 이렇게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다 y는 k를 그어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1번 문제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기 위한 k값의 범위는 27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아니지 미안. 선생님이 좀 급하게 풀다 보니까 실수를 하나 했네요. 다시 한번 잠깐만 여기 실수했다. 쏘리 미안. 중요한 실수를 하나 했네. y는 k를 그으면 안 되죠. y는 뭘 그어야 돼?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k니까 y는 마이너스 k를 써줘야지. y는 마이너스 k. 이거 부호 선생님이 잠깐 실수했어. 여기도 y는 k가 아니라 y는 마이너스 k를 적어줘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봅시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7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따라서 1번 답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기 위한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k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 다음에 27보다 작다. 이런 범위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k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요렇게 이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범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부호 실수했는데 좀 봐줘. 여기 마이너스 k니까 y는 마이너스 k라는 선을 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k를 그었을 때 이 마이너스 k 값이 극대값인 플러스 27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극소값인 마이너스 5보다는 위쪽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k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중근한계 실근한계에 가시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k를 여기다가 긋던가 아니면 정확하게 극소값 여기다 긋던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k가 27이려면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27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면 되니까 k 값은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함수가 x축과 만난 점을 찾을 때 여기 미지수가 보이면 좀 번거로우니까 일단 얘를 이항시켜 놓고 완벽하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상수함수 그래프를 조정을 해가지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세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연습 한번 해봅시다. 밑에 확인 체크 12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129번.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우선 풀 수 있는 거? 일단 못 풀었어요? 계속해서 좀 풀어보고 다 풀면 쓰면 되게. 벌써? 벌써 다 풀어. 공부 좀 하라니까. 됐나? 질문? 움직임거리고 하잖아, 그지? 움직임거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다. 일단 얘랑 연립해가지고 만나는 점을 자꾸 찾을 수 있을 텐데 t를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는 점이란 건 x좌표, y좌표니까 t를 상수 취급해주면 결국 얘랑 얘가 연립한 몇 차 방정식이야. 그럼 단순한 2차 방정식이거든. 예수분해나 독한의 공식을 써가지고 일단 찾으세요. 그 점의 좌표를. 그럼 두 점의 중점이니까 중점의 좌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뭐 군사비에서 쓰던지 해가지고 더한과 곱한과 발명은 중점의 좌표가 t가 난 식으로 나올 거야. 그럼 그 중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그 점이 이제 위치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지? 공식으로는 뭐 공식 다 풀면 돼. 아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확인 체크 129번. 자, 129번 문제를 보면은 뭐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번에는 A를 분리시키는 방법을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얘를 fx를 어떻게 잡아줘요? fx를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이라는 함수로 잡고 이 이항시켜주면 마이너스 a니까 y는 마이너스 a라는 이런 상수함수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생각을 해줄 거다. 자, 근데 fx는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 녀석부터
제대로 그려볼게요. 자, 이 녀석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미분을 해가지고 미분 쉽게 나오죠. 자, 6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아래로 굴러긴 이차함수고 x가 만나는 점이 0과 1이고 도함수의 부호는 뿔맛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니까 원래 함수의 증감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 함수의 증감은 자,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그려주기 위해서는 이 극대점과 극소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x 대신 0 대입하면 y 값은 얼마 나오지? 0 대입하면 0 나오죠? 0,0이 되는데. 그죠? fx에다 x자리 0 넣어주면 y값이 0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0,0 이렇게 나오고 자, 요 점은 1, 얼마 나오나? 1 대입시켜주면은 여기다 대입시켜서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내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선을 그었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게 되려면 이렇게 그어주면 되잖아. y는 마이너스 a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그어주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a의 범위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면 되겠지, 그지? 따라서 1번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게 될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두 번째 중근과 한실근 가지게 되려면은 정확하게 y는 마이너스 a가 여기 극대점을 지나거나 아니면 극소점을 지나거나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중근, 실근 또는 실근, 중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a의 값이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니까 따라서 a가 0이거나 또는 a가 1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서로 다른 한 개의 실근만 가지게 되려면은 아예 마이너스 a가 0보다 큰 요 위쪽에 그려지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a가 요 아래쪽에 그려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좀 더 선호해요. 내가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거. 괜히 이제 극대값, 극소값 그리는데 여기 미지수 튀어나오면 어려워 보이니까 아예 그릴 수 있는 거 먼저 확정시켜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조정해가면서 찾아주는 게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을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필수의 이제 29번 문제로 넘어가보자. 다시 앞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143쪽 필수의 29번. 자, 이번에는 실근의 개수뿐만 아니라 실근의 부호까지 판단해 볼 거예요. 실근의 부호까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걸 하기 전에 이 실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실근은 뭐가 된다? 그래프의 교점에 뭐가 된다? 교점의 x좌표가 돼요. 그죠? x축과 만나는 점이 됐던 아니면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됐던 교점의 무슨 좌표가? x좌표가 근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 교점의 x좌표의 부호까지 결정을 해보는 거야 이번에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일단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볼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k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얘를 일단 두 개의 함수로 분리를 좀 해보자. 두 개의 함수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 부호를 생각하면 이만큼을 이항시키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죠? 최고차항에서 양수면 그리기가 편하니까 이만큼을 이항시켜보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세제곱 빼기 x세제곱 빼기 2분의 3x제곱 빼기 6x는 k 이렇게 이제 식두기로 분리가 될 거야, 등호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좌변에 있는 3차식을 fx라는 3차 함수로 세팅을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k는 y는 k라는 상수함수로 잡아볼 거야. 상수함수로 잡아보고. 자, 일단 f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6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인수분해해주면 x 마이너스 2랑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때 따라서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고 x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1과 2 이렇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고 도함수의 부호가 뿔마 뿔 이렇게 바뀐 녀석이니까 자, 그럼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기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 한번 찾아볼까?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얼마죠? 마이너스 1, 자, f 마이너스 1가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이 되니까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가 돼서 2분의 마이너스 7 나오겠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맞나? 음수값이 나오지 이게.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f 이 값 찾아보자. f 이 값. 2대 비켜 보면은 여기 2대 비켜 보면 얼마 나오나? 2대 비켜 보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대 비켜주면은 1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나오겠네. 따라서 요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2, 마이너스 10 나오겠습니다. 내가 어디 부호 잘못 뺏겼을 거 없지? 네, 이렇게 이제 되겠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정확하게 x축, y축을 좀 그려보면은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x는 2니까 y축은 한 여기쯤 여기쯤에서 y축이 나오게 될 거고 어디 이상해요? 저 마이너스 7은 치는데. 어디? 저 F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잠깐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7이구나. 쏘리. 플러스 2분의 7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네. 플러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고 그럼 얘가 양수값이고 얘가 음수값이니까 y축이 x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자, 요 부호를 판단할 때 자,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부호 판단할 때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y절편 반드시 좀 생각해 줘야 된다. y절편 중요해요. 부호 판단할 때. 자, 그래서 x 대신에 0 넣었을 때 y값을 생각해주면 얘는 f0은 뭐가 돼? f0은 0이 돼버리죠. 그죠? 이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원점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 y축을 보시면 요 점이 이제 y절편이니까 요 점이 원점이 되게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축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f0은 0이니까 요 y축이랑 만난 요 점이 이제 원점이 돼야 되거든. 그죠? x가 0일 때 y값이 0이어야 되니까 요 점이 원점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요게 y축이고 요게 x축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래프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자. y는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일단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가져야 되니까 일단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 세 개의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그었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그었다고 쳐보자. 자, 이런 식으로 그어버리면 요 교점이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 나올 텐데 교점 x좌표를 생각해주면 교점 x좌표 두 개는 음수값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양수값이 나오죠. 이렇게 그어버리면 음근 두 개의 양근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양근 두 개의 음근 하나 나오게 그리려면 k를 어디다 그어야 될까? 여기다 그어야 돼요. 여기 y절편의 기준 요거보다 아래쪽에 그려야 이렇게 양수값으로 교점 두 개 나오고 노란색으로 해보자. 양수값으로 두 개 나오고 여기 이제 음수값으로 하나 나오고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요 원점이 있으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y는 k를 더 아래쪽에 그려줘야 요렇게 교점의 x좌표가 두 개는 양수 하나는 음수 요렇게 나오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y는 k를 그었을 때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 0보다 작아야 된다. 0보다 크면 음근 두 개의 양근 하나 나오게 돼요. 근데요. 그래서 x축 아래쪽에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보다는 어떻게? 위쪽에서 그려지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양근 한 개의 음근을 가지게 되려면 k 값의 범위는 0보다는 작고 뭐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주말에 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바뀌어가지고 서로 다른 두 음근이랑 한 개의 양근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때는 k값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분의 7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자, 부호를 판단할 때는 뭐도 이제 중요해지는 거야? 이 y절편 값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y절편을 내가 정확하게 체킹을 해가지고 이 y절편을 기준으로 이제 음근과 양근이 갈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y절편 체크를 반드시 해서 그려야 돼요. 요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연습하기 전에 하나 더 해볼까? 29번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29번에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뭐냐면은 양의 실근 하나랑 두 허근을 가지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케이스는 어떤 상황이냐? 자,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빼기 4x 더하기 k는 0. 자, 요런 이제 3차 방정식인데 일단 k가 좀 번거로우니까 이항을 시켜버릴 거야. 자, 이항을 시켜서 나중에 부호 안 헷갈리려면은 요 부분을 이항시키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항시켜도 되고 이건 편한 대로 하세요. 예. y 상수함수를 y는 k로 둘 건지 y는 마이너스 k로 둘 건지 그 차이가 있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좀 y는 k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얘는 마이너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는 k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똑같이 이제 두 개의 함수를 갈라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먼저 좌변에 있는 녀석을 3차 함수 마이너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놓고 이 녀석과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좌표들을 이제 생각해 볼 거란 얘기지. 자, 그럼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로 묶어봅시다.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3x 제곱 빼기 4x 빼기 4가 될 거고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3, 1, 2 해가지고 여기에다 마이너스 9 붙이고 여기다 플러스 9 붙여주면은 인수분해가 되죠.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2 해주면 마이너스 4 나오지, 그지? 이렇게 되겠어요.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에 3x 더하기 2랑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고 x가 만나는 점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랑 2일 때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되겠어요. 자, 도함수의 부호는 맞불마니까 이번에는 그래프 원래 함수의 그래프 기호는 어떻게 될까?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극대극소점의 좌표를 찾아볼게. 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 하니까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y값 찾아보면은 자, 여기 원래 함수 여기에다 대입시켜야 되죠. 자, 좀 분수가 나와서 더럽네 이거. 그래도 계산해보자. f-3분의 2가 계산해주면 여기 대입해주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분의 2 세제곱해주면 마이너스 27분의 8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배 마이너스 3분의 2 제곱해주면 9분의 4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 조금 귀찮지만은 27분의로 통분을 좀 시켜보죠. 27분의 그럼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3, 24 그 다음에 위아래다 9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72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 자, 그럼 27분의 이거 얼마 되나? 24에다가 72 더해주면 마이너스 96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88 와, 숫자가 좀 더럽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88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때 점의 좌표는 2 대입해주면 돼요.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 2, 8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2, 8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또 사줄 수 있나 우리? 저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아, 이 플러스 24구나. 오늘따라 부호 실수가 좀 많네. 그래도 음수 나오는 건 뭐 맞는 것 같고 산수만 다시 해보자. 얼마 되나? 32니까 마이너스 40 나오나요? 마이너스 27분의 40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중요한 게 x축 y축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가 x 값이 마이너스일 때고 여기가 x 값이 플러스일 때니까 그럼 x 값이 0일 때는 요 사이 어딘가에 한 여기쯤 y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원점 지나죠. 상수 k를 넘겼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원점 지나거든. 그래서 요 점이 원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x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x축 그려주면 되고요. 그래서 상수를 넘기는 방법이 더 좋은 게 상수를 넘기는 방법이 좋은 게 이 함수는 이제 상수항이 사라졌으니까 무조건 원점 지나거든. 그래서 y절편 찾기가 되게 편해요. 이 방법 쓰면. 자, 그러면 이제 y는 k라는 선을 그을 건데 지금부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뭐야 지금? 이번에는 양의 실근 한 개만 가져야 돼요. 그죠? 허근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허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는 k라는 녀석을 그었을 때 교점 x좌표가 양수값 하나만 나오도 그어주려면은 요 극소값보다 아래쪽이 여기다가 y는 k를 그려버리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교점의 x좌표는 양수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게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나는 방법은
요 극대값의 위쪽으로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극소값의 아래쪽으로 상수함수를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한 개의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근데 교점 X좌표가 얘는 지금 어떻게 나와? 음수값이 나와. 얘는 교점 X좌표가 어떻게 돼요? 양수값이 나와. 그러니까 요 경우에 양의 실근 한 개를 가지는 게 되겠지. 그지?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여기 마이너스 27분의 40보다 더 작으면 된다. 요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근이란 거 뭐야? 근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y는 k라는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어디에 생길 거냐, 그걸 가지고 k값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그 밑에 문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확인체 그 128번 문제 그거 한번 다 풀어볼까요? 네, k값의 범위 쭉 찾아봅시다. 무슨 말이니?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 답지 줄 테니까 채점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모르는 건 책 찾아서 이제 한번 고쳐봅시다. 알겠죠? 알았어. 갔다 올게요. 됐어? 자, 지금 한번 채점해보고 일단 틀린 것, 모르는 것들 한번 모르는 것들 다시 한번 책 찾아가지고 예전에 다 우리 풀었던 문제들이거든. 책자를 다시 할 수가 있어. 고쳐서 다 고칩시다. 일단 다 고쳐보고 다시 설명 드려야 되겠다. 이거 봐도 모르겠다는 거 별표 적어놓으세요. 보자. 좋아. 진짜 혼나야겠다. 맞추는 게 뭐야? 지난번보다 그래도 좀 나은데. 자, 책 보고 이제 틀린 거 한번 고쳐봅시다. 이거 다 고치고 합니다. 개념을 찾아봐도 되니까 개념을 꺼내서.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거만 하고 오늘은 진도는 마감을 할게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자, 아까 전에는 3차 함수 쪽을 넘겼지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상수함수를 넘겨봅시다. 뭐 어떻게 또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그거만 실수 안 하면 되니까. 자, 여기서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9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일단 예식을 써준 다음에 자, 함수 두 개로 이제 분리해서 써보자고. 자, 3차 함수 쪽으로 fx x세제곱 빼기 3x제곱 빼기 9x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이번엔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k가 되버립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도함수 f'x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3x 제곱 빼기 6x 빼기 9 이렇게 될 거고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따라서 얘는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3배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x축과의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랑 아니지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3에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녀석이 될 겁니다. 자, 도함수의 부호는 뿔맛뿔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자, 원래 함수의 모양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x축, y축을 내가 정확하게 설정해 주기 위해서 찾아야 될 게 극대점, 극소점 요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극대점의 좌표부터 찾아보자. 마이너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해볼까? f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1 빼기 3 더하기 9 요게 되니까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5 여기 지날 거고. 자, 극소점의 좌표 3, f3 값 찾아보자. f3은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x, y축을 그려주면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x가 3일 때니까 x가 0일 때는 여기 3가 정도 가서 한 여기쯤에다가 y축을 그려놓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쯤에 y축을 그려주면 되고 자, 그럼 여기 이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원점이 된다 그랬어요. x 대신 0 넣으면 y값 0 나오니까. 그죠? 0,f0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x축을 내가 이제 그려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색의 fx 그래프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하나씩 이제 찾아보자. 자,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일단 중근 한 개를 가지고 음의 실근 한 개를 가져야 되는데 음의 실근 한 개를 가진다. 자, 중근 한 개, 음의 실근 한 개 가지려면 일단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 극대점에서 긋거나 극소점에서 긋거나 이렇게 이제 그어줘야 되는데 교점의 x좌표가 음수 쪽에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그으면 교점 x좌표가 양수 나오죠. 그죠?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 요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게 지금 1번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그어야 이제 만나는 점이 일단 여기서 접하니까 중근 하나 나오고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음근으로 0보다 여기가 원점이니까 음근으로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k 내가 이거 y는 마이너스 k를 그어야 돼. y는 마이너스 k가 여기 마이너스 27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7이 돼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은 얼마일 때? 27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고 찾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의 상황을 봅시다. 자, 2번의 상황을 보면은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랑 그 다음에 한 개의 음근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교점이 양수 쪽에 두 개 나오고 음 쪽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죠? 이러면 교점 x좌표 두 개는 양수로 나오고 하나는 음수로 나오잖아. 그죠? 그죠? 그럼 k의 범위 마이너스 k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7에서 0 사이가 돼야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0보다 크고 27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상황은 이번에는 서로 다른 두 양근, 서로 다른 두 음근과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개는 양근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k가 여기 x축보다 약간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음수근 두 개 나오고 여기 양수근 하나 나온다. 따라서 이 케이스에는 마이너스 k 범위가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 개의 양근
네, 요것만 가져야 돼요. 자, 한 개의 양근만 가지려면 x과의 교점이 한 개 나와야 되는데 교점 x좌표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요쪽에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요 교점 x좌표가 양수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지? 네, 따라서 이렇게 되려면은 마이너스 k가 5보다 커야겠죠. 그죠? 네, 따라서 이 상황은 마이너스 k가 5보다 큰 상황.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k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방정식에 응용하는 문제들 한번 쫙 풀어봤어요. 네, 방정식에 응용하는 문제들 풀어봤고, 자, 시간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여기 개념원리 일단 오늘 푼 데까지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들 안 푼 거 한번 쭉 풀어보면서 그래프 그려서 근 찾는 거, 근의 개수 찾는 거 연습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숙제는 벨직세는 94쪽 한 페이지만 더 풀면 돼요. 네, 많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주말에 이제 이어서 부등식에 응용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